네, 안녕하세요. 장고입니다. 네, 오늘은 자바에서 비동기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. 그 전에 일단 우리가 비동기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비동기. 비동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메인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쭉 실행이 되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 다른 스레드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들을 이제 비동기 라고 합니다. 이렇게 실행하는 걸 비동기 작업이라고 하고요. 제 생각엔 비동기는 크게 두 가지에서 사용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스레드가 실행되는 동시에 이 다른 이 서로 영향이 없는 게 동시에 이게 서로의 간섭이 없다면은 이걸 동시에 실행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비동기 작업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돌리는 거죠. 이렇게 사용할 때 비동기가 첫 번째로 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걸 실행을 해요. 근데 이거를 이 중에 어떤 걸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해서 이걸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여기가 10초가 걸린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은 이 작업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이 10초 기다리는 작업은 따로 빼서 여기서 작업을 하자. 그리고 우리는 원래 가던 대로 쭉 가자.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리는 작업을 블로킹 작업, 기다려야 되는 작업을 블로킹 작업이라고 하거든요. 이 작업을 기다릴 때 이 비동기 작업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자바에서 이 비동기 작업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. 그래서 이 쉬운 단계부터 점점점 이 자바가 여기를 어떻게 발전하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, 어떻게 이거를 직접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스레드입니다. 자바에서 이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보는지를 한번 볼게요. 자, 일단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요구사항을 하나 줬습니다. 요구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작업을,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 블로킹 작업이 되겠죠. 이거를 동시에 여러 번 호출하고 싶어요. 그것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아까 비동기 개념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?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 여러 번 기다려야 되는 작업을 이 중간에 실행을 이렇게 동시에 여러 번을 시키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할 건데 이때 사용하는 거를 이때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코드가 구현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일단 이렇게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거예요. 근데 여기에 스캔 베이스 패키지라는 게 있죠. 자, 이거는 조금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요. 자,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실행을 하면은, 자, 여기 안에는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또 어노테이션이 있어요. 컴포넌트 스캔. 이게 뭐냐면 이 스프링에 등록되는 그 빈들이 있잖아요. 우리의 그 스프링 콘텍스트에 들어가는 하나의 인스턴스들을 이제 빈이라고 부르는데, 이 빈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 거냐? 여러 방법이 있죠. 그 중에 컴포넌트 스캔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,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서비스나 여기다 컴포넌트나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등록해 주는 거죠. 이것들을 찾으면 이 빈으로 등록을 해라, 스프링 컨텍스트에 등록을 해라 라는 게 컴포넌트 스캔인데요.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컴포넌트 스캔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 같은 패키지 동등한 레벨에 있거나 그 하위에 있는 레벨만 이제 찾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금 스레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 패키지 안에 있죠. 이 패키지에 동급인 것과 이 하단의 것을 찾는데요. 지금 이 스레드 어플리케이션의 기준에서는 이것들은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다른 패키지 안에 있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이것들은 스캔을 하지 못해요.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여기서 각각 다 메인 함수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각각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띄우게 돼요. 이때 이것들이 서로 간섭받지 않고 하나의 이 프로젝트 안에 이것들 여러 개를 넣어서 비교를 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으로 쓰이는 모듈들이 있거든요. 공통으로 쓰이는 이 클래스들은 여기에다 놓고 이것들은 빈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스캔 베이스 패키지를 여기에 이거는 빈으로 등록해달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는 이 패키지에서 등록을 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빈으로 등록하고,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빈으로 등록이 되겠죠. 이래서 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붙여졌고요. 그래서 잠깐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,
자,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. 자, 그럼 일단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을 띄워요.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에서 플러스 서비스라는 빈을 가져오는데 여기는 커먼 안에 있습니다. 그럼 이 커먼에 이 플러스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플러스 서비스는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파라미터 1과 2를 받아서 리퀘스트를 받습니다. 그러면은 이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이 REST 템플릿으로 여기에다가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. 여기다가 이 요청을 보내서 그것을 로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때 스타트 타임과 이 스타트 타임을 기록을 해서 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냐? 여기는 지금 여기 127.0.0.1인 거 보니까 로컬이죠. 그러니까 저희가 스프링 부트 웹 보통 할 때 서버를 많이 띄우잖아요. 톰캣을 해가지고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버를 이렇게 띄운단 말이죠. 저희도 똑같이 서버를 띄워요. 근데 이 저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 서버로 내부로 호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잘 쓰이진 않죠. 왜냐면 이 서버를 띄운다는 거는 외부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보통 서버를 띄우는 거니까. 근데 이 내부적으로 호출을 하는 거는 이 그냥 블로킹 잡,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잡을 한번 모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어요. 그래서 그럼 이 서버는 어디에 구현이 되어 있냐? 이 플러스 컨트롤러에 있는데요. 플러스 컨트롤러에 이 레스 컨트롤러라고 들어가 있죠. 그래서 플러스라는 get 요청을 받으면 파라미터 1과 2를 받는데 이때 이 두 개를 더해줍니다. 근데 이 더해주기 전에 스레드 슬립으로 0.1초간 쉬게 되는데요. 이게 그 블로킹 잡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어요. 자, 그래서 스레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? 자, 이 서비스의 빈을 가져와서 자, 시작하는 시간을 여기 기록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랜덤 넥스트 인트로 두 개의 랜덤 수를 가져와서 여기에 요청을 해요. 근데 이거를 스레드라는 곳 안에 놨죠. 자, 스레드는 자, 이제 스레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레드는 이런 식으로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받게 돼요. 러너블이 뭐냐면 이 그냥 뭐 영어 그대로 실행이 가능한 것. 그러니까 이 실행하는 것들을 하나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 스레드라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스레드에다가 이 작업이 실행이 되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이 스레드를 10번을 호출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메인 함수가 이 끝났다는 이 로깅을 남기고 스레드 슬립은 이 스레드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클로즈하는 툰으로 작업이 만들어져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, 메인 함수가 이렇게 실행이 될 거잖아요. 근데 여기에 가서 이 포로프에서 10번이 실행이 되겠죠. 그리고 send 리퀘스트가 10번이 실행이 되겠죠. 그리고 이 로그가 남겠죠. 자,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메인 함수가 이렇게 실행이 돼요. 근데 여기서 포르프로 이 스레드 1번, 스레드 2번, 3번 이 10번을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 인프로 여기에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닫아버리는 건데 이 로그가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? 여기가 먼저 나올까요? 이 send 리퀘스트 내부에 있는 그 로그가 먼저 나올까요? 이거를 보는 게 여기서의 핵심인 거죠. 그래서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볼게요.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. 자, 그래서 스레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보면 자, 여기에 스타트 스레드 어플리케이션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스타트 스레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자마자 메인 피니시가 나왔어요. 그리고 이 걸린 시간은 4예요. 4가 뭐냐면 이 밀리세컨드니까 0.004초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실행됐다는 거예요. 지금 그냥 쭉 실행되고 스레드 바로 생성하고 알아서 이렇게 실행시키고 바로 이 로그가 먼저 출력됐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디스패처 서블릿은 이거는 신경을 안 쓸게요. 이거는 스프링 MVC 서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.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쭉 실행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볼게요. 자, 일단은 여기에 보이는 이 왼쪽이 스레드예요.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에서 실행되었냐 이거거든요. 메인도 하나의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이 다 코드는 메인 함수는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것들은 이제 스레드에서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자, 여기에 랜덤 수가 2개가 들어가서 이제 더해져서 이제 리턴을 해줬고 이게
0.594초, 그러니까 0.6초 정도 걸린 거네요. 이렇게 쭉 걸린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동시에 작업된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시간대를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2시 09분 14초 그리고 0.403 이 근방에 다 끝난 걸 보니까 이 동시에 따다닥 실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었죠. 그리고 이때마다 스레드가 각각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레드로 비동기 작업을 한번 구현을 해 봤습니다. 근데 이 스레드로 구현하면 이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해요. 뭐냐면 이 작업할 때마다 이 스레드를 생성을 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개지만 나중에는 뭐 100번 작업할 때, 1000번 작업할 때, 2000번 작업할 때, 근데 이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이 스레드가 그대로 이 객체로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메모리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스레드를 재활용하고 싶은 거죠. 그럼 이 재활용하고 안 쓰는 것은 버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, 이것도 이제 자바에서 구현을 해두었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.